이게 뭐야? M이야. 바이크에 드디어 M이 붙은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쵸, 5천이면 성능과, 약간 네. 되게 여러 가지 좀 비속어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예. 가격이다 보니까 예. 그 돈씨라고 하죠. 발통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 방언인데 빨팽이. 와, 등줄기 쫙 나면서 안녕하십니까, 데저트 이글입니다. 제 앞에 있는 바이크는 BMW M1000XR입니다. 현대 인류가 만든 기술공학의 정수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차를 일주일 동안 타보면서 느낀 점 가감없이 솔직하게 풀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모터라드 지점 중에 가장 오래되고 최초의 모터라드인 한남동에 있는 서울 모터라드 서울에서 시승 협찬을 도와주셨습니다. 이 차는 모터라드 본사의 차인데 제가 또 정중하게 요청드렸더니 시승을 도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박스 깠던 BMW 바이크는 서울 모터라드에서 출고를 했습니다. 저희 크루들도 다양한 바이크들을 서울 모터라드에서 출고를 하고 아주 만족스럽게 정비나 출고, 부속 구매 좋습니다. 서울 전국에 많은 모터라드 지점이 있지만 저는 서울 모터라드 강력 추천한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인트로 와. BMW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우리 데저트 이글 채널은 자동차를 주로 다루는 채널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잘 모르시는 사실이 있는데 BMW는 사실 항공기 엔진 제조 회사로 시작해서 바이크를 자동차보다 더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륜차를 만든 지가 1923년에 만들어서 작년에 100주년이었어요. 현재 BMW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가 되는데 큰 힘이 돼주고, 지금도 BMW 모터라드가 차지하는 위상은 BMW 전체 그룹에서 모태이자 중심이자 사상과 어떤 정신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BMW 바이크 아시는 분들이라면 옛날 과거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HP 라인업이란 것을, 하이 퍼포먼스 HP 라인업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지금은 안 나와, 단종이야. M이라는 BMW의 고성능 디비전 라인업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바이크에 드디어 M이 붙은 모델이 나왔습니다. S1000RR의 M 버전인 M1000RR이 이거보다 먼저 나왔고, 이 바이크를 영상으로 제대로 한번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출시한다라는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오피셜 소식이 나오자마자 와! S1000XR의 M 버전이 나온다고? 제가 물론 낮게 수그려가지고 타는 이 아주 유선형의 아주 그 고속 미사일 같은 레플리카 스타일의 바이크도 좋아하지만 저는 허리 쫙 펴고 팔 펴고 편안하게 타는 포지션으로 탈 수 있는 고성능 M1000XR의 출시 소식에 흥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뷰 좋다. 그래서 제가 BMW 최고급 바이크 리뷰를 한번 기획을 했습니다. 3부작으로 일단 M1000XR, 이거 다음에 바로 K1600,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박스 무려 2대나 깠던 R18 트랜스컨티넨탈.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2대의 바이크를 박스를 까게 된 이유는 독일연방공화국이 201마력입니다. 유로5 플러스 환경 기준을 충족하면서 레이스 모드에서 후저음이 이 터지는 배기음의 이 성능에 이거를 유로5를 때려 박으면서 200마력을 만들어냈다고, 충족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성능에 왜 이렇게 열이 안 나? 이 점도 놀랐습니다. 처음 갖고 오는 날 용산 한남동에서 타고 오는데 시내길 가다 서다 하는 길에서 좀 각오를 했거든요. 이런 고성능 바이크들은 진짜 막 가랭이 진짜 막 화상 입을 정도로 뜨거워가지고 신호 대기할 때 막 세워놓고 다리 벌리고 있고
네, 도저히 뭔가 뭐 맨살로는 뭐 감당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열을 가진 바이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열이 안 나. 자, 수랭식 S1000 RR에 사용되던 엔진을 튜닝을 좀 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최대 회전수 14,600rpm, 최대 토크 113Nm. 지금 보고 계시는 XR-M 컴피티션 모델 가격은 4,950만 원, 일반 모델 가격은 4,290만 원, 700만 원이 쌉니다. 자, 일단 M 컴피티션 모델은 카본 파츠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휠이 카본휠입니다. 기본 모델인 4,290만 원짜리 모델도 단조 휠인데 1.42kg씩 줄였어요. 자, 디자인만 보면은 제가 이따가 뭐 포지션 같은 거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4,290만 원짜리는 하얀색의 휜 바탕의 그런 디자인이고 이거는 이제 M의 어떤 시그니처 이 색상 푸른색, 짙은 남색, 이 빨간색, 삼색이 잘 어우러진 어찌 보면은 이 데칼의 디자인이나 어떤 배색이나 어떤 그 레이아웃이 잘못되면 되게 촌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순정. 이 차의 디자인에 제가 정말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앞모습입니다. 친구랑도 바꿔 타보면서 사이드미러로 싹 봤는데 야 진짜 멋있다. 포스가 있고 앞에 있는 어떤 볼륨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연료 탱크나 이런 것들이 앉았을 때 느껴지는 게 어드방 탔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연료 탱크의 어떤 볼륨감이 이 형상이 이렇게 와이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그립을 안 하면은 좀 뭔가 허전하고 되게 리그립을 했을 때 되게 편한 자세로 형상 설계가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핸들바나 이런 넓이나 이런 것들이 제 기준에서는 저도 뭐 영상 보고서 이렇게 좀 팔꿈치가 막 꺾이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저는 이렇게 팔이 좀 길다 보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가면서 이따 포지션 이제 설명드릴게요. 가속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자동차나 뭐 이륜 자동차로 느낄 만큼 느껴봤죠. 뭐 100마력 언더에 뭐 이제 원동기부터 시작해서 배기량은 크지만 마력이 낮은 뭐 한 70, 90마력 정도의 크루저나 할리 데이비슨이나 뭐 제가 타고 있는 R18 TC 같은 경우에는 뭐 적당한 정도의 가속력인데 이거는 정말 폭력적이면서도 근데 불안하지 않은 정돈감. 자, 좋다. 유지라고 하면 꼭 간다니까. 제가 이것을 가져오던 날은 폭우가 몇 번 내려서 미끄러움이 있는데 이 전자장비가 전부 개입해주면서 지저분하지 않게 전자장비가 계속 나를 지금 뭔가 억지로 살려놓는다 이런 느낌 없이 이 정도 그런 되게 훌륭한 주행 감각을 선사했어요. 이 차가 지금 주행거리 한 1200km 정도 됐습니다. 제가 한 250km 정도 굴린 것 같은데 벌써 타이어 마모량이 눈으로 좀 보일 정도로 아마 트랙 주행이 아닌 공도 주행으로 제가 봤을 때는 5000km 절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진짜 이런 차로 고성능을 쥐어짜지 않고 할배 주행을 한다라는 게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실험해 보고 싶잖아. 직경 45mm의 도립식 포크가 적용된 서스펜션이에요. 댐핑 컨트롤 서스펜션 스트럿. 자, 스티어링 댐퍼가 또 10단으로 조절이 되는 넓은 레인지에 조정이 된다는 게 좀 놀라웠고 프리로드 조절은 뒤에서 지금 다이얼 같이 돌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확인했지만 커스텀 라이딩 모드를 세팅할 때 리바운드까지 세부적인 설정을 미리 저장해 놓고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다는 것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차를 가지고 트랙에서 타본 건 아니고 랩타임을 어택해서 공략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과 실력은 없는데 공도에서 그냥 타고 다니는 수준인데 그래도 이 설계 사상과 설정 가능한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한 거고요. 제동력, 이거는 발군이다를 넘어서 충격적일 정도로 강력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절삭 파츠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했을 때 필링이나 담력이나 제가 예상한 것 이상의 제동력을 보여주는데 이 계기판의 우측에 보면은 지금 초당 몇 킬로미터씩 감속되고 있나 그런 것들이 나와. 내가 의도한 감속량을 그 이상을 좀 만들어내고 그러면서도 차대에 불필요한 불쾌한 진동이나 밸런스가 무너지는 느낌 전혀 없었다. 공도 댐핑 세팅 기준으로 공도 주행에서는 소프트한 서스펜션 세팅에 엔진 브레이크랑 이런 거, 그다음에 출력 같은 거는 맥스로 설정해 놓고 달려보는데 뭐 GS 같은 바이크 정도는 아니지만 하중이 뒤로 밀린다. 앞이 뜨는 느낌이 있죠. 근데 실제로는 로드 홀딩은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태.
그러다가 멈췄을 때 막 잭라이프 되듯이 진짜 불안하게 와 좆됐다 막 이런 느낌 없이 기분 좋게 하중 이동의 느낌 같은 것들이 몸으로 전달되고, 그러면서도 내 자세는 손목이 혹사되지 않는 정말 편안한 자세로 계속 라이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카본 팁으로 되어 있는 아크라포빅 머플러가 인증 배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이나믹 로드 모드로는 안 나왔는데 레이스 모드 바꾸니까 2, 3단에서 감속할 때, 그다음에 스로틀을 쫙 감았다가 스로틀 엑셀 오프를 했을 때 파바방 빵바방 내가 혼자 듣기 괜찮은 정도의 딱 사운드를 내주더라고요. Come out. Come out. Come out. 네, 이런 것들은 환경 규제와 소음 규제의 국내 기준에 통과하게 하려는 그런 선까지, 그 선에서 이 라이더의 재미와 감성의 충족의 마지막 선까지 거의 마진 없이 맞춰놨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연료 탱크는 20리터입니다. 연료 탱크는 사실은 이제 이 보이는 만큼의 어떤 용적을 갖추진 않죠. 그냥 모양적으로. 이쪽으로 뒤에 주행을 했을 때 와류나 이런 것들이 티셔츠 펄럭펄럭거리는 거 입고 있었을 때 여기 와, 물론 어느 정도의 고속으로 많은 좀 빡세게 가면 이렇게 나긴 하는데 같이 크루들이 한 몇 번 조금씩 돌려 타봤는데 이상하게 이쪽에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네. 그리고 라이더가 포지션 불편하고 열 많으면 아무리 바이크가 멋지고 그래도 좀 마일리지가 많이 늘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어렸을 때 거들떠도 안 보던 대형 투어러나 그런 것들을 타는 이유가 이제는 이제 허리랑 이제 여기 기립근, 이 코어 근육이랑 이게 막 이제 거북목이랑 뭐 디스크 같은 것들 터질까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촬영장은 저희 스튜디오 밑에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에서 가장 의리의리하고 어마어마한 팩토리엠 바이크 타시는 분들 들어보셨을까요? 이 브랜드를 만든 마이팀이라는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은 저희가 그 재미있는 카본과 관련된 물건도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근본이 원래 바이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카본 부품 다 만들 수 있어요. 그쵸. 과장이 아니라 저 네. 뒤에 있는 알라인티나 이런 거 본인이 필요하신 어떤 것들을 개인용으로 소장용 습작으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물건을 팔아서 해외에도 수출을 하고 국내에서도 아주 인지도 있는 카본의 어떤 박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바이크를 20년 동안 타온 오도리로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카본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완성도가 요 근래에 요만큼 높은 오토바이를 만난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M1000XR에 들어간 카본 파츠를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한번 짚어서 네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M1000RR 뭐 이거에 들어가는 거를 그쵸? 네. 재활용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돌려쓰기죠, 그냥. 네, 아예 똑같은 부속인 것 같다라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어차피 예. 17인치로 이제 휠 사이즈가 동일하다 보니까 그대로 요 마운트만 사실 재활용하면은 요게 뭐 90에도 달릴 것이고 뭐 이제 S1000RR에도 달릴 것이고 뭐 똑같이 쓸 수가 있죠. 이거를 만드신 거죠? 그 R 시리즈 엔진에 네. 이제 그 프로펠러 샤프트 들어가는 그쪽에 이제 얹어지는 뒷바퀴용 허거인 건데, 네. 요런 것들이 사실 이제 공법은 좀 다르긴 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프리프레그라고 하는 이제 탄소 섬유에다가 에폭시가 미리 함침되어 있는 것들을 레이업해서 만든 방식이고,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유를 원단을 레이업을 한 다음에 에폭시를 진공으로 함침시켜서 만든. 그러면은 뭐 장단점, 그다음에 뭐 어떤 생산하는 난이도 이런 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엇비슷해요. 예. 이제 뭐 프리프레그 같은 경우에는 오토클레이브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장비를 추가적으로 쓰는 것 때문에 이제 수지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가 좀 더 용이하고, 네네. 지금 저희가 만드는 것들은 이런 굴곡진면 같은 것들을 원 레이어로,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자르지 않고 한 번의 레이어로 성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중간에 섬유가 어쨌든 잘리게 되면 그러면 단점이 어쨌든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조금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 한 분야의 대가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뭐 이거 카본이네요. 가볍겠네요. 뭐 당연히 뭐 카본 비싸고 멋진 거는 상식이니까 그 수준에서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오늘 또 정말 도움이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카본이죠? 만드는 공법 자체는 지금 네네.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네. 뒤에 리어 펜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하게 이제 프리프레그 방식으로 해갖고 네. 이제 만든 것들인데 휠만 방식이 달라요. 연료통 위에 이 부분도 카본이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도 그렇고 계기판 옆에도 그렇고 솔직히 저런 네. 데는 뭐 그러니까 이 계기판 옆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먼 얘기용이죠 뭐. 할 거면은 다 카본으로 만들지라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좀 타협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카본으로 만들기 쉬운 형태가 있고 예. 이거는 진짜 정말 힘든 형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형태가 지금 이제 탱크 커버 안쪽으로 들어가는 요 맞물리는 형상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대량으로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만드는 것들은 사실 사이품 업체들이 하는 일들이고 네. 이런 형태들 같은 것들 카본으로 한 번에 뜨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이제 대량 생산하는 메이커에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죠. 머플러의 옆에 이제 겉에 붙어 있는 이런 판때기나 이런 것들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튜닝한 거 밑에 언더커버 같이 이렇게 붙여놓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또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데 이런 뒤에 것들이 팬더. 예. 이제 생각보다 이제 접근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네네. 어찌됐든 형태가 크고 작고 물론 난이도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은 예. 큰 거 작은 거보다는 이제 몰드에서 한 번에 빼낼 수 있는 형태이냐 아니면 빼내려다가 어디 걸리는 형태이냐 네. 그거에 따라서 몰드가 하나로 끝날 수 있고 뭐 2개, 3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데 한 몰드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 크기와 크게 상관없이 이제 동일한 난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아크라포빅 요것만 빼고 네. 나머지는 이제 BMW에서 외주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회사 명도 다 아시더라고요. 네, 뭐 딱히 뭐 저희가 이제 여기 뭐 회사 명 거론하기 예. 이 카본 팁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진짜 카본으로도. 카본은 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카본 자체는 네. 그러니까 탄소 섬유 자체는 엄청 많이 버텨요. 네. 그러니까 그 우주왕복선 들어올 때 네, 네. 빨개지잖아요. 그게 수천도. 이제 카본으로 만든 열 차폐막이에요. 3,500도 넘게 버팁니다. 아, 근데 문제는 레진이에요. 아. 카본과 에폭시를 같이 함침시켜서 쓰기 때문에 네. 에폭시는 결국에 플라스틱 종류인데 걔네들은 그렇게 버티지 못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내열도가 파츠마다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아.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열을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매니폴드나 이런 거는 카본으로 안 만든단 말이야. 그쵸, 아마 매니폴드에 있는 온도랑 여기 마지막 토출되는 배기온은 수백 도 차이인데 네네. 물론 고온의 가스가 나오긴 하지만 괜찮으니까 달았겠지라는 저희 생각을 했어요. 경험상 이게 네. 그 내열도를 카본 쪽에서는 네. TG라고 표현을 해요. TG요? 유리 전이 온도라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물성을 유지하고 있는 예. 온도를 뜻해요. 예. 그래서 그게 경험상 요 정도 이제 리어 휀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한 80도 정도면 충분해요. 아, 네네. 예, 그 정도 이상 쓸 필요가 없는데 네. 머플러 배기 팁이라든지 네. 이런 머플러 가드 같은 경우에는 120도에서 150도 정도 제품을 음. 써줘야지 이제 그 형태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아. 좀 저가형 머플러들 보면은 네. 쓰다 보면은 그 카본 형태가 약간 울어요. 아. 약간 막 들들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 휠인데 이 700만 원 차이가 단조 휠 빠지고 카본 휠이 들어가는데 700만 원. 마이 팀도 만들 수는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양산이나 이런 게 아니라 돈만 주시면. 단조 휠의 무게도 사실 중량이 가볍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퀴에서 1.4kg를 뺐으면 게다 엄청난 감량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슈퍼카나 하이퍼카들에 보면은 뭐 그냥 카본 휠들을 끼운 차들을 볼 수가 있어요. 바이크는 양쪽이잖아요, 허브가.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그 까다로운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양쪽 허브가 사실 카본 복합재로 만드는데 안정성을 잡기에는 더 유리해요. 아, 이제 한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네. 그 힘의 방향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좌우 대칭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그 힘 구조 해석하기가 좀 더 용이하죠. 바이크나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카본 휠로서는 되게 좀 기념비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드는 방식 자체가 기존 방식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네.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프레그를 네. 조각을 여러 개를 붙여갖고 네. 요 스포크라든지 요 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체로 성형을 해서 만들게 되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한 번에 중간에 끊긴 거 없이 쭉 넘어가게 되죠. 이음새가 없어요. 요 방식이 그 티센크루프나 뭐 이런 그 회사에서 만드는 이제 방식인데
커다란 집조 기계를 브레이딩 기계를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뜨개질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원통형을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로 이제 림을 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림의 강도가 훨씬 더 높은 장점이 있어요. 바이크 전체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긍을 하시는지. 아, 네, 뭐 진짜 비싼데. 그쵸. 5천이면 성능과, 약간 네. 그 되게 여러 가지 좀 비속어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예. 가격이다 보니까 예, 예. 네. 소위 그 돈씨라고 하죠. 예. 근데 그만큼 솔직히 재밌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요 근래 한 5년 내에 본 바이크 중에는 네. 제일 갖고 싶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순정 휠이 카본으로 들어간 게 지금 최초잖아요. 그러니까 M1000RR이랑 네, 얘랑 네, 네. 요 M 시리즈들이 네. 그게 사실 저처럼 좀 카본 어떻게 보면 덕후로서 외국 포럼 발행은 그러니까 물론 환율의 느낌과 그리고 수입품이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의 어떤 뭐 관세랑 그다음에 지역적인 배송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 나라가 같은 물건에 같은 가격일 수는 없는데 야, 이 정도 성능에 이렇게 이런 패키징에 뭐 23,000유로면은 적당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반응도 네,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5천만 원 하니까 이제 좀 비싸 보이는 거지. 예. 23,000유로라고 유로로 봤을 때는 꼬우면 워낙 강세하든가. 바이크로 트랙도 타시고 하시다 보니까 요새 고성능 바이크들이 윙렛을 좀 다는 게 네. 의미 있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개인적으로는 메이커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게 깔면 어쨌든 뭐 더 나오잖아요. 이게 160km에서 한 6kg 그리고 네. 200km 초반대에서 한 11kg 정도의 다운포스를 준다고 하는데 바이크 중량 223kg 정도에서 한 5% 정도의 다운포스를 그 정도 속도에서 얻는다는 뭐 아예 의미가 없는 정도는 아닌 것 그렇죠. 같고 네. 수치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멋있다. 그게 가장 크죠. 네, 멋지다. 네. 네. RSG 가서 좀 의식돼야 되고. 이걸로 영암 타시면은 상설 몇 초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랩타임을 위한 바이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영암에서는 되게 잔챙이 중에 잔챙이다 보니까 예, 진짜 타시는 분이 하게 되면은 20초대 중반은 무난하게 찍을 수 있는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상태로는 아무래도 공도 셋업이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게다가 얘네들은 이제 편하게 이제 빨리 먼 거리를 가기 위한 바이크다 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스프린트 같은 그런 환경에 적합하진 않죠. 어쨌든 BMW의 그 플래그십 고성능 라인업이다 보니까 이 외판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이 바퀴살, 우리 발통 여러분 이상하게 뭐 어떤 댓글이 달렸었는데 발통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 방언인데 그 빨판이 If love your bike, answer is Redline. Redline. 우리 대표님도 아까 그 가격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절대적인 금액은 당연히 고가인데 제가 트랙을 타려고 만든 바이크에 조금만 비용을 쓰면 이 정도 옵션을 하면 이 이상의 금액이 돼요. 한편으로는 가성비가 좋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나는 극한의 기록 단축이나 레코드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폼 잡으면서 좀 덜 눕히고 그냥 재미있게 타고 싶어 트랙에서. 그런 사람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네. 저도 이제 취미로 아까 김이사보다 더 잔챙이로 서킷을 타고 있지만 그런 셋업을 하기 위해서 제 바이크 같은 경우는 되게 하나하나 클릭수로 조절해야 되고 그런 이제 손으로 조절하면서 계속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아까 보셨던 거는 진짜 익숙해지면 10초 안쪽으로 다 셋업을 다 바꾸고 트랙마다 레이스 그 셋업을 바꿔서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는 돈 주고 하기도 힘든 튜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고 나머지 뭐 카본이라는 카본 파츠나 이런 것들도 워낙에 옵션이 풍부하고 잘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가성비가 좋을 수 있다. 상대적인 거죠. 바이크를 워낙에 이제 좋아하고 트랙을 타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다 되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이 차를 갖고 싶지만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이 영상 보고 또 정보 얻어가시고 그냥 재미로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또 멋진 촬영 현장도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카본에 대해서 나무위키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정보들 말씀 주셔가지고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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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M1000XR의 얼굴입니다. 와, 유치하지 않고 뭔가
예쁘고 귀엽다보다는 포스 있는 얼굴이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전형적인 듀얼 퍼포즈 세불이라고 하는 몇 cc예요 그거? 그리고 이런 거 얼마 시켜요 이런 거? 네, 그런 느낌보다 조금 더 쉐입이 날렵하게 돼 있고 여기 쿨링에 있어서 그러니까 M1000 RR보다 이게 덜 더운 이유를 알겠어. 면적이 넓어. 치고 주행풍 이제 딱 들어가는 라인이잖아요. 바이크는 역시 앞모습이 주는 위압감과 포스가 절대적인 것 같아요. 코너링 헤드라이트 같은 것들도 다 적용돼 있고 제일 앞에 전면부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카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뚫려 있어요. 여기도 뚫려 있고 이쪽도 공기가 이제 정류되듯이 본격적으로 내가 가속을 해서 땡기면은 수그려가지고 했을 때 거의 헬멧에 정수리만 살짝 치고 나가면서 방풍력 같은 것들이 상당히 라이더를 편안하게 해주는 체력 소모나 그런 것들이 없이 심지어 어떤 프론트가 살짝 하중이 좀 빠지면서 가속을 했을 상황에서도 정말 안정적인 느낌을 선사해 줬습니다. 자, 뒷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앞에 포스와 그 앞 프론트가 주는 인상에 비해서는 조금 허전해. 이 차는 사회품으로 스포츠 투어러에서 좀 아쉬울 수 있는 뭐 가방이나 그런 것들이 정품으로 없어요. 뭐 만들면은 다 달 수는 있겠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대응되는 것들이 나올 텐데 거의 뒤에서 보면은 단면폭 200짜리 브리지스톤 RS11 타이어인데 사람들이 와 타이어 폭 진짜 넓다. 자동차 타이어와는 다르게 컨택트 이 패치 면적이 되게 좁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이크 타이어는 이런 데까지 코너링을 할 때 바이크를 많이 높이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죠. 약간 뒤가 조금 투석기 올라가듯이 좀 상승형이죠. 텐덤 시트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포지션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고가 850입니다. 아마 옵션 시트로 820, 870까지 나올 거예요. 제 신장은 187cm입니다. 몸무게는 92kg.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양발 착지가 지금 굽이 거의 없는 거의 지금 고환을 연료 탱크에 밀착한 거. 근데 실제로 탈 때 포지션이 이렇게 진짜 왜 이렇게는 안 타잖아. 다행히도 다리가 좀 길어서 괜찮은데 일단 신장이 다리가 좀 짧아서 발착지성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잘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세븐 하잖아요. 세븐 갤러리. 자, 223kg의 무게가 끌바하고 뭐 할 때 차 형상이나 이런 거 보면 와 좀 무게 중심이 높을 것 같아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되게 전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뭐 스텝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전부 조절이 가능하게 BMW 바이크 뭐 잘합니까? 뭐 좀 중저가 라인업 말고 고급형부터는 파츠들이나 뭐 특수 별각 어떤 규격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의 만듦새나 어떤 부품의 재료, 조립 완성도 기본적으로 원래 잘하는 거고 너무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짧게 설명하고 나가겠습니다. 팔 쭉 펴고 허리 펴고 이러고 Y 영역대까지로 그렇게 부담 없이 탈 수 있더라고. 바람이 그래도 이 정도는 거의 가드를 해주는 느낌이야. 제가 기준으로 여기 약간 명치 위에 유두 위에 이 정도까지는 거의 뭐 그냥 데미지 없이 시야 자체도 넓고 운전할 때 이렇게 너무 좁은 면적으로 낮은 스탠스로 다니는 거랑은 아예 다른 어떤 디멘션에서 쳐다보고 라이딩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 포지션이 너무 좋아. 니 그립을 취할 때 그냥 니 그립 이 중독적으로 다리가 붙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제 그 R18 TC는 굳이 니그립을 하고 싶지 않아요. 뭐 PPF 필름 다 발려져 있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해도 안장 구조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핸들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당겨져 있고 그랬는데 역시 제가 이제 시승을 하면서 1일차, 2일차, 3일차 됐을 때 약간은 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장시간 타봤는데 별로 내리고 싶지가 않아. 왜? 열 없어. 포지션 편해. 하체 상체 무리 없어. 그리고 손목 무리 없어. 튜닝을 조금 더 한다라면은 뭐 의도한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또 당겨지는 뭐 핸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타다가 사이드미러 진동은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엔진이 이제 구동됐을 때 진동이 있어요. 특유의 질감이랑 같이 나오는데 진짜로 1, 2단 거의 최대 회전수로 당기면은 여기 뒤에 텐덤 시트에 이 턱이 있잖아요. 이게 많이 지지해줘요. 이게 시트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2인 적재 모드로 바꾸고 전자 서스다 보니까 댐핑 세팅이나 이런 것들 너무 하드하지 않게
그렇게 해놓고 타신다면은 뭐 적당하게 뭐 텐덤도 뭐 장거리가 아니면은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아무래도 고속 투어러인데 새들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탑 케이스까지는 아니어도. 그리고 이제 연료통 앞에 작은 이제 그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영수증이나 뭐 그리고 키 여기다가 안에 넣어놓고 다녔었고, 연료 캡은 이렇게 간단하게 열 수가 있고, 그리고 6.5인치 TFT 액정이 달려 있는데 보통 거의 다 보시에서 만들더라고요. 고성능 라인업이다 보니까 6.5인치도 충분하다. 근데 이게 얼룩이 잘 안 지워져서 출고하자마자 필름 같은 거 준비하셔가지고 붙이는 게 미관상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핸들바 위치나 배선 레이아웃을 보면은 뭐 웬만한 거치대들은 쉽게 장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선 그립 손따도 있고, 키리 슬라이드, 키 꼽고 돌리지 않습니다. 스마트 키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있습니다. 네, 레이저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있는 뭐 R18 100거나 트랜스 컨티넨탈 같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수준의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서 장거리 투어 때 활용이 가능하다. 왼쪽에 조작부 BMW 바이크를 타셨던 분이라면 거의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조작감 및 검증돼 있는 저거, 예, 죄송해요. 네, 지금 촬영 중이야. 왜 잘 살고 있냐고 샛별이한테 전화가 왔어. 자, 쉬프트 캠 얘기해야 됩니다. 자, 진짜 아까 제가 VTEC 터지는 느낌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차 중에 제네시스 쿠페 한 4000rpm부터 부스트 앞 꽉 차가지고 올라가는 세팅. 근데 이거는 저속에서 메가리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런 바이크들이 저RPM 저속에서 힘이 딸려가지고 두툼한 토크의 느낌이 아니라 절어 막 그냥. 근데 쉬프트 캠 기술을 이제 BMW가 쓴단 말이에요. 자, 이게 BMW에서 그 기술 자료 딱 그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있어. 이거 넣으면 돼, 이 그림. 한 8, 9천 만 RPM 정도 언저리쯤 되면은 제가 이 차를 타면서 계기반을 이렇게 뚫어져라 보면서 갈 수가 없어. 워낙 빠른 차다 보니까 시선을 잠깐이라도 놓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그냥 가다가 그냥 눈깔 살짝 내려가지고 이런 속도였어? 놀라고 그랬는데 한번 이제 고회전에서 밀어주는 이 느낌이, 와, 희열과 감동과 놀라움이 있지만 여기에 또 공포가 어느 정도 깔려있지. 알 거야 무슨 느낌인지. 와, 등줄기 쫙 나면서 우와. 기어비를 4, 5, 6단을 바꿔놔가지고 튜닝카도 오면은 종감속 튜닝을 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팅은 어떤 의도의 세팅이냐면은 변속은 더 자주 하지만 가속력 세팅. 그러니까 6단, 5단인데 이렇게 힘이 남아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거 다 못 감았다라는 게 그런 것들이 그냥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차이입니다. 자, 총평하겠습니다. 이 차는 편안함, 안정감, 그리고 극한의 성능, 고급진 하차감과 세워놨을 때도, 탔을 때도 모두 즐거운 그런 바이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같이 신장이 크고 체구가 큰 사람들은 바이크를 세워놨을 땐 되게 예쁜데 내가 타면은 둘 다 약간 서로 이제 시너지가 안 나고 반대로 구대기가 되는 그런 M1000RR, S1000R 같은 바이크들, 여성 라이더가 타면 그렇게 이 프로포션이나 전체 비율이 예뻐 보이는데, 저의 체구와 그런 입장에서 이런 바이크는 너는 그거 타니까 그거 괜찮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봐줄만 하군. 한여름 이 덥습한 이런 태양광이 내리쬐는 그런 컨디션에서도 참을만 하다 정도의
그런 발열도 만족스러웠고 엄청난 발군의 제동력, 뛰어난 밸런스,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BMW의 최강의 어떤 라인업의 바이크를 이제 HP는 사라졌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화석이 되어가고 있지만 이제 M이라는 어떤 현역의 자동차와 바이크가 하나의 이 디비전, 이 M이 주는 가치, 그냥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게 되잖아. 설명이 필요 없잖아. 이게 뭐야? M이야. 자, 영상 마치면서 시승을 할 수 있게 이 귀한 바이크를 탈 수 있게 기회를 주신 BMW 모터라드 본사 그리고 서울 모터라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거기 이제 반장님 이하 차장님 이하 토끼 윤 매니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바이크, 이륜 자동차 컨텐츠를 가끔씩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 자동차도 자동차다. 감사합니다. 네. 타이어가 배수력이 참 좋게. 그렇죠. 예. 물 만나면 예. 그냥 바로 고기가 될 수 있죠. 카본일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났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본 휠인데 이게 아까 저거랑은 공법이 조금 다른 카본 휠이에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스트리트 파이터 네. V4 SP의 순정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차가 M1000XR보다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게 이 차에다가는 그 휠을 따로 사셔가지고. 그렇죠. 저희 우 대표가 타는 차인데 네. 이제 정가가 680인데 네. 기혼자다 보니까 이제 그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고. 네. 네. 집에다가는 한 70만 원이라고. 그 자동차만 타시는 분들은 야, 바이크는 바퀴가 2개인데 차보다 더 비싼 것 같아. 의학스러운 명품일들 가격은 한 대분에 뭐 400, 500은 우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카본인데 600이면은 안 비싼데?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들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차도 그렇고 바이크도 그렇고 성능이 빡세지잖아요. 예, 솔직히 예. 메이커에서 대응하기도 되게 힘들어지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아득히 뛰어넘을 만큼의 이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능의 휠을 만들어야지 공도에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훨씬 더 가격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정도 가격대라고 하면은 이게 비싸서 못 산다 그러면 그래 솔직히 뭐 죄송한 말이지만 당신이 돈이 없는 것이다. 카본일도 다이아몬드도 결국에 불로 태우면 탄소라서 다 없어지듯이 뭐 금강불개 무적의 물질은 아닙니다. 네, 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강한 뭐 매력이나 이런 걸 받으면 찢어지고 부셔지겠죠. 네, 맞습니다. 요것들은 특히나 얘는 이제 지금 저 제품은 순정으로 나온 카본일이지만 예, 예. 요거는 이제 사이품으로 만든 카본일이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 중간에 펑처가 났다. 근데 그냥 막 무시하고 다닌다. 네. 아니면은 이제 되게 심한 돌빵을 맞았다. 네. 그러면은 카본이 깨집니다. 네. 예. 그러나 얻을 수 있는 강점은 일단 더 경량화. 그렇죠. 압도적인 경량화죠. 근데 더 이상 이제 금속 물질로 전통적인 휠 재료 물질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경량화를 얻을 수 있고, 또 가오. 가오 90%, 예. 경량화 10%. 근데 바이크에서도 체감이 되느냐? 뭐 이것도 마지막. 네, 충분히 체감됩니다. 진짜요? 네. 그냥 다른 바이크를 탄 것 같아요. 셋업을, 서스 셋업이랑 경량 휠을 낀 제대로 된 바이크를 탄다고 하면은 이 정도 오버리터급이잖아요. 네. 1300cc에 가까운 오버리터급인데 네. 거의 좀 구라 좀 보태갖고 쿼터급 타는 느낌으로 네. 할 수가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에 이거 봐. 저 뭐야? 사막이야? 뭐야? 사막이야. 길조네요. 네. 사실은 이 앞에 있는 K1600을 못 사서 이 차를 사게 됐습니다. 넉넉한 수납력과 편안함까지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우아하고 그러다가도 폭력적인 어떤 힘을 잠깐 꺼냈을 수 있는 팔방미인적인 재능을 가진 바이크라고 고단으로 저RPM으로 거의 시동 꺼질 듯 말 듯 다다다다다다다다 저RPM으로 다다다다다다 하는 게 이 어떤 그게 재밌더라고.